고성희와 지은호가 집 앞에 서 있었다. 둘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공기는 숨막힐 만큼 단단했다. 고성희는 현관을 등지고 있었고 지은호는 길가 쪽으로 몸을 틀어 서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바라보는 순간 무너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잠깐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차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내렸다. 퇴근길이었다. 늘 같은 집, 늘 같은 풍경이어야 했는데 그날은 달랐다. 박성재는 문을 닫자마자 멈춰섰다. 고성희가 집 앞에 서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 옆에 지은호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했다. 어머니. 박성재는 평소처럼 불렀다. 고성희가 계모라는 사실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고 친모가 바람을 피워 가정이 깨졌다는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계모라는 단어 자체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지금 고성희 옆에 서 있는 지은호가 그를 흔들었다. 박성재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옮겨갔다. 은호 후배가 왜 여기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 그리고 늘 자신을 후배로 불러주던 사람. 그 호칭이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을 누른다. 후배는 학교 안에서만 유효한 이름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은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성희가 먼저 말했다. 성재야, 들어가. 박성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 분위기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성희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보며 알았다. 고성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단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를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박성재는 다시 지은호를 바라봤다. 은호 후배,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지금 가족에게까지 파도가 번질 걸 안다. 정순이와 지강호가 지켜온 가게, 하루하루 버텨온 삶. 그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지은호는 이미 수차례 상상했다. 그래서 침묵은 습관이 됐고 견딤은 성격이 됐다. 하지만 고성희는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 침묵은 통제가 풀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성재야. 고성희가 다시 말한다. 너도 이제 알아야 할 때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 보이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저 은호 후배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성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지은호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다. 박성재는 이어 말했다. 그러니까 충격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입양이 우연이었는지 선택이었는지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다. 바로 그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입양 자체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선택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윤곽이 달라진다. 누군가가 아이를 버린 것이 되고 누군가가 그 일을 결정한 사람이 된다.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고성희가 오늘 밤 자신을 끝까지 몰고 갈 거라는 걸 깨달았다. 고성희가 말한다. 지은호는 내가 낳은 아이야. 박성재는 크게 놀라지 않는다. 놀랄 겨를도 없이 머릿속이 빠르게 정리된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집요하게 흔드는 이유, 한우진을 찾겠다며 압박하는 이유, 그 모든 움직임의 방향이 한 줄로 이어진다. 결혼하기 전에 낳은 거죠. 박성재가 조용히 덧붙였다. 쌍둥이 한우진이랑. 고성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인정이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럼 은호 후배는 우연히 입양된 게 아니라. 지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택된 거예요. 아니, 남겨진 거죠.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담담함이 너무 오래된 상처 같아서 박성재의 눈이 흔들렸다. 지은호가 말할수록 지은호가 얼마나 혼자 이걸 견뎌왔는지 더 선명해진다. 고성희가 짧게 한숨을 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흔한 변명. 어쩔 수 없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박성재가 묻는다. 한우진은 왜 해외로 보낸 겁니까?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필요 있어요. 박성재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단호했다. 한우진이 병원에서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걸 은호 후배에게 뒤집어 씌우고 협박했어요. 박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손끝을 꽉 쥔다. 협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입 밖으로 나오자 숨겨왔던 공포가 더욱 현실이 된다. 고성이는 잠시 침묵하다 말한다. 한우진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였어. 그 말 한마디에 지은호의 얼굴이 굳는다. 지키고 싶었던 아이. 그 말은 반대로 지키고 싶지 않았던 아이가 있다는 뜻이 된다. 지은호는 낮게 웃었다. 웃음이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지키고 싶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침묵을 보며 확신한다. 이 비밀은 고성희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다. 박진석이 몰랐을 리 없다. 최소한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어 고성희에게 말한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 확인할게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진다. 그 이름 내 입에서 꺼내지 마. 고성희의 경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박진석이 이 일에 휘말리는 순간 고성희가 쥐고 있던 권력의 중심이 흔들린다. 그리고 고성희는 흔들리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지은호는 그 경고를 듣고 알았다. 고성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한우진이 아니라 박진석이 진실의 자리에 끌려오는 것이다. 박진석이 그 자리에 오면 고성희는 더 이상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시선을 돌린다. 은호 후배. 그 호칭이 이번엔 사과처럼 들린다. 오늘은 집에 가. 내가 어머니랑 이야기할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 그러다 선배가 다쳐요. 난 이미 알 만큼 알고 있어.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한다. 은호 후배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그 말에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는다. 혼자 감당하지 마.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지은호의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마음은 곧 약점이 되고 약점은 공격받기 쉽다. 그래서 지은호는 다시 단단해지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고성희가 낮게 말했다. 지은호, 내가 한우진을 숨겼지? 지은호의 눈이 번쩍 뜨인다. 아니요. 그럼 어디 있니? 모른다고 했잖아요. 고성희는 가까이 다가온다. 지은호의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춘다. 박성재에게 들리지만 들리지 않게끔 그 특유의 방식으로. 내가 내놓지 않으면 내 동생부터 다칠 거야. 박성재가 딱 알아차린다. 동생. 지강호를 말하는 것이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는다. 어머니, 그 말 지금 제 앞에서 하시는 겁니까? 고성희는 미소를 짓는다. 부드럽고 얇은 미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지은호는 숨이 턱 막힌다. 결국 고성희는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 늘 그래왔다. 사랑하는 걸 꺼내들어 흔드는 방식. 지은호는 그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지은호는 한 걸음 물러난다. 지금은 더 버틸 수 없다. 눈앞이 흐려진다. 그때 박성재가 지은호 앞에 선다. 어머니. 박성재가 말했다. 은호 후배한테서 물러나세요.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바뀐다. 너는 내 자리 지켜. 제 자리요? 박성재는 웃지 않는다. 제 자리는 어머니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고성희를 흔들었다. 박성재가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판단하는 어른으로 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은호는 그 틈을 타 돌아선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다. 더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기 전에 가야 한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보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선배. 그리고 지은호는 달린다. 아니라 가게로, 아니 정확히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지은호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간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다. 딸이 무언가 큰일을 겪고 왔다는 것. 그 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얽힌 일이라는 것. 은호야. 정순이가 조용히 부른다. 밥은 먹었니? 지은호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정순이는 더 묻지 않는다. 다만 밥상을 내준다. 이런 순간 정순이는 늘 그랬다. 딸이 말을 못할 때 대신 밥을 준다. 밥을 먹으면 숨이 돌아오고 숨이 돌아오면 말이 나올 수 있다. 지강호는 안쪽 방에서 나와 지은호의 얼굴을 본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웃어 보이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지강호는 눈치를 본다. 그때 문 밖에서 가게 전화가 울린다.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는다. 지은호 씨. 낯선 목소리. 지은호는 그 목소리에서 딱 느낀다. 고성애 쪽 사람이다. 가게 거래처 관련해서 내일부터 조건이 바뀝니다. 지은호는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한다. 무슨 조건이요? 상부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죄송합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선다. 고성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협박이 현실이 되는 속도. 지은호는 이를 악문다. 정순이가 지은호의 손을 잡는다. 은호야. 너 혼자 끌어안지 마.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돌린다. 엄마 나 괜찮아. 정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말한다. 괜찮아야 하는 사람이 울음을 참는 얼굴을 하고 있니? 그 말에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음 같은 숨을 토해낸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정순이는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준다. 같은 시간 박성재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건다. 박진석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박성재는 메시지를 남긴다. 아버지, 지금 당장 뵙고 할 말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박성재는 한참을 서 있다. 고성이가 계모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친모가 가정을 깨뜨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때 박성재는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집의 맞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 집이라는 말이 박성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고성이가 집안에서 문을 열고 나온다. 성재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다. 괜히 아버지 흔들지 마. 박성재는 고개를 돌려 고성이를 본다. 왜요? 그분은 이 일에 끌어들이면 안 돼.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건 어머니가 정하시는 겁니까?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한다. 은호 후배가 어머니 친딸이라는 사실, 한우진이 그 쌍둥이라는 사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가 몰랐다고요? 고성이는 말이 없다. 박성재는 그 침묵에서 답을 얻는다. 아버지는 알았겠죠. 박성재가 말했다.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했겠죠. 그 말에 고성희의 턱이 굳는다. 고성희는 누구보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잘 유지해왔다. 그 껍데기 안에서 박진석과 박성재, 박영란을 자기 방식대로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가 그 껍데기를 깨려고 한다. 성재야. 고성희가 한 걸음 다가간다. 너 내 친모 때문에 집이 어떻게 됐는지 잊었니?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진다. 그래서 더 압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숨긴 진실 때문에라는 걸요. 다음 날 박성재는 병원으로 간다. 한우진이 사라진 병원. 박성재는 이미 병원 측으로부터 환자가 자의로 퇴원 처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개입했거나 누군가가 데려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우진에게 나갈 이유를 만들어준 사람이다. 박성재는 담당 간호사에게 묻는다. 그날 밤 한우진 씨에게 누가 왔습니까? 간호사는 망설인다. 그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박성재는 자신의 명함을 내민다. 간호사는 결국 말한다. 한우진 씨가 사라지기 전날 어떤 여자가 왔어요. 나이가 좀 있으셨고요. 박성재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고성희일 수도 있고 고성희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간호사는 기억을 더듬는다.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박성재의 가슴을 후벼 판다. 아들. 한우진은 고성희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해외로 보내졌고 지금은 병원에서 사라졌다. 박성재는 그 단어 하나로 확신한다. 고성희는 한우진을 찾는 게 아니라 한우진을 관리하고 있다.
사라지게 하는 것도 관리다. 박성재는 병원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은호 후배, 너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버려진 거였구나. 지은호는 이지혁과 마주한다. 이지혁은 전날 고백 이후에도 가게를 자주 들른다. 대단한 말을 하진 않는다. 다만 가게 일을 돕고 정순이의 손이 덜 힘들게 움직이도록 조용히 옆을 지킨다. 지은호 입장에서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지은호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다. 이지혁이 묻는다.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아프다. 박성재에게서도 이지혁에게서도 자신은 늘 후배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지은호는 안다. 자신이 가진 진실은 누구도 쉽게 짊어질 수 없다는 걸. 지혁 선배. 지은호가 낮게 말한다. 선배는 저를 얼마나 알아요? 이지혁은 잠시 말이 막힌다. 좋아한다고 고백한 사람인데 정작 얼마나 아느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할 수 없다. 좋아한다는 말은 때로 진실을 가린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사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한다. 다 알진 못하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맞아요. 지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한다. 그런데 선배 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인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린다. 누가 결정했는데.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린다. 말하면 엄마랑 강호까지 위험해져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 위험 혼자 감당하지 마. 지은호는 작게 웃는다. 선배는 착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이런 판에서 제일 먼저 다쳐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는다. 지은호가 지금 말하는 판은 감정의 판이 아니라 권력의 판이다. 고성희가 움직이는 판. 박진석의 이름이 움직이는 판. 이지혁은 자신이 그 판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다. 이지혁은 말한다. 다쳐도 괜찮아요. 지은호가 그를 바라본다. 왜요? 이지혁이 말했다. 은호 후배가 계속 다치는 걸 보는 게 더 싫어서. 그 말에 지은호의 눈이 잠깐 젖는다. 하지만 지은호는 울지 않는다. 울면 약해진다. 약해지면 지킬 것이 무너진다. 지은호의 생존 방식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편 박영란은 조용히 독립을 준비한다. 아버지 박진석이 불같이 화를 냈던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다. 웹툰. 너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꿈을 꾸지 말라는 뜻이었다. 영란은 그 말이 싫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집. 숨을 깊게 들이쉬면 폐가 아픈 집. 그녀는 그 집을 떠나야 했다. 영란은 새 집 계약서를 들고 짐을 조금씩 옮긴다. 티나지 않게.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을 떠나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 떠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진다. 그 집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영란은 우연히 집안 사람들의 통화를 듣게 된다. 고성희의 비서가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 그쪽은 아직 움직임 없습니다. 네, 지은호 쪽은 계속 압박하면. 압박. 영란은 그 단어에서 몸이 굳는다. 엄마가 누군가를 압박한다고. 영란은 한순간 자신이 모르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린다. 박영란은 지금껏 고성희를 강한 엄마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강함이 누군가를 짓누르는 방식이라면 영란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성재와 수빈은 서로를 위해 헤어지기로 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수빈은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다 결국 보내고 만다. 괜찮아. 박성재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짧게 답한다. 괜찮지 않아. 그 답장 하나에 수빈은 가슴이 내려앉는다. 박성재는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정말 큰일이라는 뜻이다. 수빈은 다시 묻는다. 내가 가도 돼. 박성재는 답장을 하지 않는다. 대신 차를 몰아 아버지 박진석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답을 찾으려면 지금은 누군가의 위로보다 진실이 먼저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힌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박성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한다. 아버지. 그래. 고성의 어머니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는 거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박진석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은호라는 것도요. 박진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 박성재는 확신한다. 알고 있었군요. 박진석이 낮게 말한다. 성재야, 세상엔 모른 척해야 하는 것도 있어. 박성재의 얼굴이 굳는다. 그 모른 척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지워졌어요. 박진석은 눈을 피하지 않는다. 고성이가 결정한 일이야. 박성재가 한 발짝 다가간다. 아버지도 그걸 허락했잖아요. 박진석의 턱이 굳는다. 허락이 아니라 선택이었지.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가운 감정이 솟구친다. 누구의 선택이요? 고성의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의 선택? 그럼 지은 오후배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수록 더 추해지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한우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그건 나도 모른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본다. 아버지, 이 집의 비밀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막아.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박진석은 늘 그랬다. 문제를 만들고 해결은 박성재에게 맡긴다. 박성재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낀다. 자신은 늘 정리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다는 걸.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리할 수 없다. 정리한다는 건 또 누군가를 지우는 일일 테니까. 박성재는 다시 고성희에게 간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다. 박진석을 만나고 왔다는 걸. 고성희의 눈이 차갑게 빛난다. 만났구나.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한다. 어머니. 왜? 이제는 은오후배를 건드리지 마세요. 고성희가 비웃듯 말한다. 내가 그 아이 편을 들어.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한다. 편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어머니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한 아이는 해외로 보내고 한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고 그중 한 아이가 제가 아는 은오후배였으니까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는다.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입양돼서 가족도 생겼고. 박성재는 고성희의 말에서 오히려 더 분노한다. 그게 행복인지 아닌지 어머니가 결정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춘다. 성재야, 너는 내 편이어야 해. 박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전 아버지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편인데?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사실의 편입니다. 그 말에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린다. 사실의 편. 그건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편이다. 사실은 통제할 수 없고 사실은 공개되는 순간 힘이 된다. 그리고 고성희의 힘은 감추는 것에서 나왔다. 고성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한우진이 돌아오면 은호도 너도 영나도 다 망가져. 박성재는 그 말에서 고성희의 진심을 읽는다. 고성희는 가족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가족은 그 체면을 유지하는 장치일 뿐이다.